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6월 21일 김광진의 이 제목을 정해야 될 텐데 오늘의 시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퇴근 후 시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튼 하루에 30분씩 제가 퇴근길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 시간에 찾아뵙는 게 아니라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거니까 제 퇴근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밤 12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일찍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멘 분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 계시죠. 500분 정도가 와 계신다고 하는데 530분인가 정확히 그러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난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괜찮은 일인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걸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사실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기사들은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명세 국회의원인데 국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 우린 사건이 벌어지면 특히나 법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법을 정확하게 찾아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 법 자체를 한번 정확하게 봐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상황들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볼 거냐? 법제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시다가 무슨 법이 궁금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이제 검색창에서 그냥 특별한 법을 검색하셔도 되는데 음, 그 우리나라 법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법원에서 운영하는 정확히는 법제처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법제처에 자 이게 방송에 나가나요? 지금 제 얼굴이 나갑니까? 다음 화면이 나갑니까? 다음 화면이 나가죠. 예.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불리워지는 곳인데요. 여기를 항상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일반 법률부터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법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도 뽑으셨고 구의원도 뽑으셨고 이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뽑으셨잖아요. 그분들이 만드는 규정을 그 법규 이제 이렇게 행정규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다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검색해 볼 것은 난민법입니다. 난민법. 그분들이 난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난민법이 뭐야? 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 난민법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난민법과 난민법 시행령 그리고 난민법 시행규칙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난민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법률이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그 법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의 종류라고 하는 이 칸을 보시면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장관들이 훨씬 그보다 세부적으로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린 난민법이라고 하는 것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민법. 난민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겠죠? 그죠? 조금 편집이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난민 하는데 정확히 난민이 뭐야? 라고 하는 걸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필리버스터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그리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1951년 협약이라고 하는 것, 195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스스로가 어떤 일이 생겨서 국내법의 필요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 국제적인 협약이나 국제의정서, 국제규약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이니 이 법을 같이 좀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을 같이 지키시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1951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1951년도에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195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50년. 1950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역사적 사건 한번 댓글로 알려주실래요? 어떤 게 있습니까? 1950년의 사건. 아무도 말이 없으시네요. 예, 댓글 열심히 좀 달아주세요. 예, 그죠? 무적교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25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실상의 난민의 상태가 일정 정도 된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여러분들 그 기구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UN 난민기구 많이 들어보셨죠? UN 난민기구. UN 난민기구가 원래 만들어진 모태는 UN 난민 한국재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N 난민기구는 한국의 난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가장 먼저 이 난민에 대한 고민한 것은 대한민국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민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는 거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조에 나온 정의라고 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국적이 있었던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스스로가 나는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멘 사람인데 잠깐 필리핀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필리핀에 나와 있었던, 잠시 거주했고 상주했던 그 국가에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으로 오겠다라고 한 선을 했는데 필리핀으로도 난 돌아가지 않겠다, 잠시 중간에 머물렀던 국가로도 거주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정확히 난민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란 법에 따라서 난민 인정받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여기서 1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 법 읽을 때 보면 제1호에 이렇게 하면 같은 조에 나와 있는 1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난민이라고 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문서에 그 하이퍼링크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 눌러보시면
바로 대통령령으로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가끔 궁금하시면 늘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난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제주도로 왔을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뉴스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대한민국도 난민법을 만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4년에 처음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나마도 이 난민법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만큼 그래도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좀 인권적으로 선진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근데 왜 제주도로 왔냐?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제주도는 몇 년 전부터 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한 달간 무비자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 올 때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도 제주도만 여행하겠다라고 할 때는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무비자가 될 수 있으니 일단 한국 땅 그중에 제주도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달간의 체류 기간을 일단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한 달이 지나 두 달, 뭐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심사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심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결정이 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을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받을 건가 말 건가 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아름드리 천사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개신교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사실인가요? 반대 청원도 20만 넘었어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뭐 개신교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청와대 청원에 33만 명 넘게 반대의 글이 올라오고는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뭐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진짜 지켜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말하듯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마스에도 쉬고, 그러니까 예수님 생신에도 쉬는 날이고, 부처님 생신에도 쉬는 날이고, 뭐 이렇게 지켜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걸 갖거나 종교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나라이니까 사실 종교적 분쟁에 대한 염려는 좀 너무 크게 갖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예멘에서 지금 나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약간 교조주의가 강한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뭐라고 말할까요? 정치 지도 체제는 원리주의에 훨씬 더 가까운 거여서 그 원리주의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나오시는 거니까, 난민으로 출국하는 거니까 그 이슬람 원리주의의 느낌, 소위 말하는 IS의 느낌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셔도 될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사실 우리가 그 난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들은 지도 별로 되지 않고, 그게 대한민국에 직접 올 거다라고 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사실 예멘이란 나라 자체를 잘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죠. 여러분 예멘은 모르는데요. 아덴만의 영웅 누군지 아시죠? 아덴만의 영웅. 예. 거기서 말하는 아덴만, 우리 청해부대가 가 있는 아덴만이 예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도 어느 정도의 관계성은 지금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 상태. 다만 이제 500명이라고 하는 인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분들은 이제 동의했을 때 앞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실무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의 다른 많은 나라들도
난민과 관련한 쿼터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의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왜냐면 이분들이 한국에 이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들어오면 그런다고 해서 한국 국적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에 가실 때 미국 비자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뭐 관광 비자에 한 3개월 그냥 무비자로 갈 수 있지만 일하는 비자를 얻으려면 꽤 힘듭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노동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일자리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여서 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린 그것도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여튼 그래서 쿼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 라고 하는 건 이후에 좀 차이인 것 같고요. 영포형아 달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사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차이가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지금 예멘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거주하고 지금 와 있는 난민 신청 중인 상태에서 예멘 분들의 숙식과 먹는 거 입는 것은 본인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그것을 비용을 대관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들, 이것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종교적 분쟁에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게 약간 가짜뉴스처럼 떠도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막 범죄자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니 좀 나쁜 사람들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데요. 일단은 외국에 도피하는 사람들 혹은 불법 체류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이분들은 본인의 신원을 소명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어서 범죄자나 불법 체류자와는 좀 차이점이 있는 분들이다. 이후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받아들여야 말지에 대해서 국가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 단계까지가 있기 때문에 신원 보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난민을 결정하고 특히나 그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다른 나라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자라든가 아니면 엘리트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염려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크지는 않다. 다만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조금 과도한 걱정,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선행적인 염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난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 드릴 때 1951년의 난민협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원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난민법처럼 국가도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에 상응할 만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번호 21님이 질문 주신 국가에서 취업 알선한다는 데 사실이에요. 아마 약간 그 말이 와전된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께서 설명을 하실 때 원래 이제 이분들이 난민 승인을 받으려면 6개월 정도의 체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승인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기간 전에라도 직업이 필요하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발언 때문에 좀 와전된 건데 실제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도 그걸 별로 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취업을 알선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뭐 일할 수 있는 규정을 주는 것, 권리를 주는 것, 이런 것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잠깐만요. 법을 제가 좀 찾아볼게요.
자, 난민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난민법 제4장 난민 인정자 등의 처우 제1절 난민 인정자의 처우라고 하는 것의 법 조항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의 처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 인정자는 다른 법률에서 불구하고 난민 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8조가 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상호주의라고 하는 건 나라 대 나라의 상호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라고 하는 것만큼 예를 들면 100만원만큼의 일을 해주면 상대국인 그 나라의 원래 국가인 곳에서도 그 나라에 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00만큼의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굳이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난민으로 신청받아서 승인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 국가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호주의 원칙과는 별개로 그것과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은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적응 교육, 전혀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어 교육 등의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여력이 가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나라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정도에 상하는 학력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했으면 그 자격의 일부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취업활동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거시설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막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의료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들어오면 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아까 우리 영주권과 시민권 이야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만큼 역할이 법에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로 들어오셨습니다만 이후에 국내에 거주하거나 뭘 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무비자에서 제주도로 넘어온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는 한국에 있는 여러 공간으로 좀 분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난민법이나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법을 안 읽어보고 매번 그냥 신문에서 나오는 한 줄, 두 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저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관련 규정들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하는 방송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